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들을 최근에 개정됐거나 아니면 그런 걸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은 법만 개발 관련해서 한 1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하면 한 400여 개 됩니다. 그 법을 크게 4시간으로 나눠서 개념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민원 해결 관련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국토계획, 국가계획 관련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도시계획과 농촌개발 관련법,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인허가 관련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해결이란 우리가 인허가를 넣을 때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또 반대로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만나게 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 분석과 컨설팅을 할 때 만나야 되는 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법들을 활용해서 부동산의 가치 내지는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해결 관련법은 첫 번째는 민원 관련법, 두 번째는 공부, 세 번째는 조세, 네 번째는 보상 관련법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관련법은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행정기본법,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은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넣으려고 하는 것도 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민원은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뉘고, 일반 민원은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정 민원과 지리민원, 건의민원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 개발행위허가 신청 이런 것들은 법정 민원이 되겠죠. 그리고 고충 민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합니다. 그 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5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공무원은 당연히 적법한 행정 업무만, 행정 처분만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실수로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량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처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강화되고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한테 불합리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모두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충민원에 해당되면 나름 이 해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익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행정처분과 민원인의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행정절차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 허가가 합당한지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처분이 되겠죠. 민원처리법 제5조에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법정 민원을 신청하면, 물론 뭐 일반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많은 권리가, 국민의 권리가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5조에 있는 겁니다.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속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다시 제대로 된 처분을 또는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를 보면 원래 이 민원처리법은 1997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민원사무처리 근거를 분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민원처리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민원 일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 제한 제도를 민원처리법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국민고충처리법이 제정되면서 고충민원이 삭제되고 사전심사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충민원이 원래 민원처리법에 있다가 2005년에 권익위법적으로 가면서 민원처리법에서는 고충민원이라는 게 삭제되고 대신 사전심사와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2005년 민원처리기간 산정에 토요일을 제외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허처분을 하면 우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불허처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복합민원과 고충민원 감사합니다. 자, 2006년에는 토지 매입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후 사전심사 청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구입 후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보호하고자 2006년에 민원처리법에 사전심사 청구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물어서 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심사에서 얻은 답은 유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등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만약에 밭이나 임야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전용허가를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용 사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건축 한 채를 짓는데 여러 가지 허가가 복합적으로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빨리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36조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제출되면 허가청에 다시 제출되면 감사부서 등이 고충민원을 조사해야 하고 라고 시행령 제17조에 2016년에 규정했습니다. 그 후 만약에 고충민원을 허가청 내부에 있는 감사부서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흡족하지 못하면 다시 상급기관에 또는 감독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2019년에는 국민권익위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절차를 밟아서 고충민원을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2019년에는 감사부서를 통하지 않고도 권익위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법에 보면 우리가 사전심사 청구 제도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고충민원을 잘 활용한다면 법으로, 그러니까 소국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우리가 허가를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 민원처리법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